자, 녹화가 중간에 안 돼가지고.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관성계에서 일어나는 거고, 관성계는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그런 관성계를 얘기하고,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 정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등속 운동하는 사람이나 물리법칙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그 얘기고, 광속불변 원리는 마이클슨 몰리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이 광원이나 관측자가 어떻게 운동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광속은 누가 관측을 해도 무조건 C로 측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기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현상, 동시성의 상대성,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시간 지연은 로렌츠 인자가 항상 1이나 1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운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고유 시간 값에 감마 배를 해주는 형태로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면 이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시간 지연 현상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그 다음에 길이 수축은 감마분의 1배를 해주기 때문에 고유 길이라는 것은 운동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감마로 나누기 때문에 결국 이건 원래 길이보다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 뮤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데, 이게 뮤온이에요. 뮤온인데, 뮤온은 자, 우주에서 날아오는 빛들에 의해서 대기와 부딪히면 대기 중에 생성이 됐다가 일정 거리 오다가 소멸을 해요. 얘의 수명이 매우 짧기 때문에 얘가 지상에 도달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지상에서 관측이 된다. 그 이유는 바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나중에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고, 자,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만 했고, 자, 오늘은 128페이지. 자, 128페이지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게 나와요. 자리 앉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까지 나갈 거예요? 이제 시작할 거야. 시작할 거야. 아유, 짐이 왜 그렇게 많냐. 책이 없구나. 노트 필기하면 사줘. 오케이. 자, 질량 에너지, 요거 한번 봅시다. 요것만 줄까? 무슨 얘기냐면, 질량은 에너지와 같은 거다 라는 거죠. 그죠? 에너지가 질량으로 될 수도 있고 질량이 에너지로 될 수 있다. 자, 우리 빅뱅 초창기에 초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을 했다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그 에너지들의 일부가 물질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질량으로 변환됐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질량은 우리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면 질량이 사실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들어봤어요? 질량 보존 법칙 들어봤죠? 실제로 배우기도 하고. 근데 물리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게 없습니다. 질량이 보존돼요? 에너지 바뀌죠. 그냥 에너지일 뿐이고, 그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절대값을 측정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한가? 그렇잖아. 얘가 우리가 질량이 얼마다 사실 얘기를 하잖아. 그에다가 이제 중력 가속도 곱하면 무게도 계산하고 그런 걸 해요. 근데 얘 진짜 질량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 그 이제 비례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한 것들인데, 예를 들면 뭐 전자가 뭐 어떻게 됐을 때 에너지가 얼마만큼 나오고, 어떤 물질이 감소했을 때 얼마만큼 나오고, 뭐 이런 변화값을 아는 거지, 그죠? 그 변화값을 추정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고유한 양을 측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질량이란 것은 에너지의 일종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 안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학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얘기해요. 근데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질량이 보존이 돼? 엄밀히 얘기하면 보존이 안 되잖아. 그죠? 매우 미세한 양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감지할 만큼의 그게 안 되고, 그리고 그걸 굳이 따져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당연히 이제 물질의 양을 가지고 그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물질 질량이나 이런 것들 변하지 않는 걸로 간주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물리학에서는 질량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냥 질량의 단위도 에너지 단위로 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질량이, 자,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가만히 있으면 질량만 가지겠죠. 그죠? 근데 얘가 움직이면 뭘 가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운동 에너지가 뭘로 바뀌는 거야? 질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과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은 엄밀히 말해서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얼마나 달라지는데? 이것만큼 달라진다. 이것만큼. 그래서 우리가 정지하고 있을 때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M0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아까 길이 수축이나 시간 팽창에서 고유 길이나 고유 시간 개념과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정지 질량이라고 했을 때 정지 질량의 감마배로 이게 변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운동하고 있는 질량은 정지 질량보다 증가하게 되는데 얼마나 증가하게 되느냐.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빛의 속력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F는 MA 이렇게 됐을 때 정지하고 있을 때는 M0예요, 그냥. 요 질량이. 그죠? 속도가 좀 빨라져도 그냥 거의 M0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강속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 값이 돼버리는 거예요. 강속이 가까워지면. 그럼 이 증가하는 값이 강속에 가깝다. 그러면 여기가 0에 가까워지겠죠? 0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전체 값이 굉장히 커져 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굉장히 커지게 되면,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가속시키기에는 알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 이게 무한대에 가까워지면 얘도 무한대에 가까운 힘이 필요하게 된다는 얘기. 그러면 아주 강속에 가까워진 상태에서는 더 이상 증가시키기 힘들어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강속으로 가려면 질량이 없어져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빛은 질량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질량 에너지 동등성은 저기 아인슈타인이 이걸 얘기를 했죠. E는 mc 제곱이다. 이렇게. 그죠? 자, 저 m은 이제 물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 정지 질량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 질량이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질량이 에너지로 딱 바뀔 때 그 질량의 변화가 있으면 그 작은 변화가 저 에너지로도 바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질량이 있죠. 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모두 에너지로 바뀐다면 지구 끝장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핵반응에서 아주 미세한 양이 변했을 때 많은 에너지가 나오죠. 그죠? 그게 몇 그램 정도의 질량 변화가 생겼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몸무게에 해당되는 그런 질량이 만약에 실제로 다 에너지화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핵반응 쪽을 이제 조금 볼 건데, 핵반응. 자, 핵반응 있잖아요. 핵반응은 우리가 핵분열하고 핵융합이 있습니다. 융합. 핵융합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별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발전에서도 지금 상용화는 못했지만, 그죠? 연구 중이죠? 연구 중입니다, 연구. 자, 핵분열은 뭐가 있습니까? 핵분열은 원자 폭탄 또는 발전, 이거는 쓰고 있는 거죠.
핵융합도 폭탄으로 만들 수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수소폭탄. 수소폭탄. 근데 그 수소폭탄은 핵분열로 핵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핵분열로 핵융합시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핵 반응에서는 이제 우리가 요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핵 반응식이 예를 들어 A, B, 그 다음 요게 뭐 여기 반응물이 생성물을 만들 때 C와 D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숫자가 표기가 되죠? 우리의 원소 기호가 있다. 원소 기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 여기 네 군데 숫자를 붙일 수가 있죠. 그죠? 자, 여기 뭐가 붙죠? 양성자와 주성자, 원자량. 자, 양성자 수. 양자수가 아니고. 자,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가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질량수라고 해요. 알겠어요? 원자량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알겠죠? 원자량하고는 조금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여기에 양성자수. 맞아요. 양성자수.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이걸 뭐라고 부르니? 그렇죠. 원자번호라고 부르죠. 원자번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뭐 보통 들어가요? 이온 마이너스 이온. 전화 표시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것들. 여기는 그렇죠. 개수죠. 원자 개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뭘 표현할 거냐 하면 여기 붙는 수들. 자, 핵 반응식은 여기랑 여기가 표시되는 거예요. 여기랑 여기가 표시되는데, 뭘 보존시켜야 되느냐? 뭘 보존시켜야 되느냐? 자, 이 두 가지를 보존시켜줘야 돼요. 반드시. 전하량은 어떤 걸 만족시켜야지 보존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온 표시가 없는데? 숫자는 저 두 종류만 표시가 돼요. 핵 반응식에서. 양성자수. 요게 뭐가 된다? 저게 전하 표시가 되는 거야. 저게 전하 표시입니다. 왜 저게 전하 표시냐? 자,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붙는 것은 양성자수죠. 그럼 이거는 플러스에 대한 값이 될 거예요. 플러스에 대한 값. 그죠? 맞나요? 양성자를 어떻게 표시합니까? 양성자는 어떻게 표현해요? 양성자는 프로톤입니다. 프로톤.
프로톤이기 때문에 얘는 P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P. 얘는 원자 번호가 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질량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입니다. 1. 이렇게. 또는 이거 아니면 이걸로도 표현 가능합니다. 이게 양성자가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는 어떻게 표현되니? 중성자는 뉴트론이기 때문에 N이에요. 알겠죠? N은 어떻게 표현할까? 0. 어디가 0이야? 아래가 0, 위에가 1. 이게 돼야 돼요. 자, 전자는 어떻게 표현할까? 일렉트론이니까 E로 쓰고 마이너스. 어디가 마이너스? 오른쪽 위에 마이너스. 아, 여기? 마이너스. 여기에서는 만약에 전자를 표현하면은 어디에다 표현해야 된다? 밑에다가만, 왼쪽 아래에다가만 표현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니? 핵 반응식은 여기나 여기 숫자를 다 쓰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두 종류의 숫자들을 쓴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전자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썼잖아. 그죠? 여기에다 쓰지 않고 여기다 쓰는 겁니다. 질량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질량수 0.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양전자 들어봤어요? 양전자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플러스 1이고 그냥 플러스고 여기 0이에요. 그죠? 이 질량 없습니다. 자, 요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하량이 보존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반응 물질들의 뭐가 같아야 된다? 왼쪽 아래 숫자들. 알겠어요? 이걸 다 합쳤을 때 반응 물이 생성물의 요 왼쪽 아래 숫자들 있죠? 요거랑 다 같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전하량 보존이에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이? 질량수 보존은 위의 숫자들 맞추는 거예요. 위의 숫자들. 이렇게. 근데 요것들을 알고 있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것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핵 분열 반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핵 분열. 자, 핵 분열은 여기에서 이제 핵 분열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핵 연료가 있습니다. 핵 연료. 핵 연료를 주로 뭘 씁니까? 우라늄을 써요. 우라늄은 이제 U죠. U. 우라늄 원자 번호가 몇 번입니까? 92번이에요. 92번. 요거는 외우세요. 알겠죠? 이런 거 외우시고. 핵 연료가 고농축 우라늄이 있고 이제 저농축 우라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천연 우라늄이 있습니다. 천연 우라늄. 천연 우라늄은 뭘로 되어 있느냐? 92에 238짜리가 있고
92에 235짜리가 있어요. 235짜리.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핵 분열은 누구를 사용하느냐면 요걸 사용해야 돼요. 근데 천연 우라늄은 뭐가 대부분이다? 뭐가 대부분일까? 이 둘 중에. 238이 대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천연 우라늄 난리 나는 거지, 뭐. 그죠? 이게 많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연 우라늄을 바로 핵 연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갖고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농축을 시켜서 할 수도 있고, 고농축을 시켜서 할 수도 있어요. 저농축은 이제 뭐 보통 2%에서 5% 정도 농축을 시킵니다. 뭐를 농축시킨다는 뜻이에요? 어떤 우라늄? 이거의 비율을 높여준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95% 이상입니다. 얘를.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쓴다? 무게에 쓰는 거야. 무게.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걸 높여주고 하느냐. 잘 봐라. 여기 92에 235짜리에다가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중성자를 충돌시킵니다. 근데 그냥 중성자가 아니고 꼭 기억하세요. 얘는 저속 중성자가 됩니다. 저속 중성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크게 분열을 하고 나면 두 개의 큰 덩어리가 나와요. 우라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핵이. 여기에 무슨 얘기예요?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92개나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중성자가 엄청 많겠죠? 거의 1.5배 비율로 있는 겁니다. 그죠? 1.5에 가까운 비율로 있습니다. 안 그러면 플러스가 청력 때문에 다 튕겨 나가버려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떻다? 억지로 잡고 있는 거야. 불안한 거야, 그냥. 근데 여기 저속 중성자가 충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진동이 심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보통 두 조각이 나와. 두 조각이 탁 날 때, 여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나와요. 알겠어요? 뭐가 나오죠, 이거? 중성자가 나와요. 중성자가 나오는데 이게 두세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여기 쪼개지는 애들이 고정이다, 아니다? 고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세 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립톤하고 바륨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크립톤, 바륨. 자, 크립톤은, 이게 얼마냐면, 얼마야? 숫자 작아갖고. 36에 90이네. 36에 92. 그 다음, 바륨은요, 바륨은, 56에 141이에요. 56에 141. 다른 원소가 될 수도 있다. 에? 자, 조심하고. 필기해, 필기. 가만히 있으니까 졸리지.
이게 이렇게 정해지면 얘 수도 정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얘 수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뭐도 나온다?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왼쪽하고 오른쪽의 질량이 같다, 다르다? 다르죠? 에너지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달라야 되겠죠? 어디가 질량이 커? 반응물질이야? 생성물질이야? 반응물이 질량이 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자, 질량이 변할 텐데 이 질량을 갖다 우리는 질량 결선이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다가 강속 C의 제곱을 곱해주면 여기서 발생되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맞나요? 이거 이해 가능해? 자, 질량수는 반응 전과 반응 후가 어때야 돼요?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자, 그럼 질량수가 같아야 되면 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됩니까? 맞아요? 요 수를 다 합쳐가지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나오게 되면 요 녀석은 3개가 나와야 된다. 3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는 어떤 녀석이냐? 얘는 고속 중성자입니다. 자, 그 얘기는 봐봐. 첫 번째 여기 우라늄이 있는데 235짜리에 여기 꽝하고 저속 중성자가 충돌을 했어요. 그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 조각이 난 거야. 하나는 크리폰 나오고 하나는 바륨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중성자가 이렇게 3개가 퉁 튕겨 나왔어요. 근데 이 주변에 또 얘들이 있는 거야. 이런 애들만 하겠어요. 자, 여기에서 튕겨 나온 애들이 튕겨서 주변에 있는 애들하고 반응할 수 있겠죠. 근데 반응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 그렇죠.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죠? 그럼 반응이 안 일어나. 한 번만 하고 끝이야. 그럼 연쇄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스톱돼 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연쇄적으로 일어나게 해주려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얘를 저속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이때 쓰이는 물질이 뭐다? 속도를 줄여주는 물질? 그렇지. 그때가 이제 감속제가 들어가야 돼. 감속제는 뭐다? 고속 중성자를 뭘로 바꿔주는 거다? 저속으로 바꿔주는 거다. 이게 보통 이제 물 같은 것들이 주로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저속이 돼가지고 꽝꽝꽝 부딪히면 여기에서도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두세 개 이런 게 나오면 그 주변에서 또 반응을 할 수 있겠고, 저속시키면. 그럼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죠? 연쇄 반응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그 조절 안 되니까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죠? 근데 이제 발전을 하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꾸준히 적정량을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이 중성자의
수를 일정 수로 고정시키려면 줄여줘야 돼요. 그죠? 그걸 흡수하는 물질이 있다는 거야. 흡수하는 물질. 그런 물질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러면? 제곱. 그렇죠. 제어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어봉입니다, 제어봉. 그래서 여기다 적을까? 제어봉은 중성자 수 어떻게 한다? 줄여주는 겁니다. 흡수. 자, 연쇄 반응을 끌어올려주는 걸 뭐라고? 연쇄 반응을 더 잘 되게 하는 물질을 뭐라고 한다고? 감속제. 그렇죠. 감속제입니다. 이름 때문에 연쇄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켜준다 라고 했을 때 보기에 감속제가 있으면 학생들 감속제를 택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나 정답은 감속제가 되는 겁니다.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쇄 반응의 속도를 줄여주는 것은 뭐가 된다? 제어봉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요 내용만 좀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리고 요 핵 반응 쪽은 종류도 많고, 발전 방식도 꽤 다양합니다. 쓸모없다고 생각됐던 물질들도 이제 이 핵 반응에서 나오는 그런 물질이 있었어요. 저기 플루토늄이라는 게 만들어졌거든. 플루토늄이. 근데 그 플루토늄이 초창기 때는 핵 폐기물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쓸모없다. 근데 아닌 거야. 플루토늄이 우라늄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고속 증식로라는 발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고속 증식로에서는 플루토늄을 써요. 그리고 플루토늄을 정제할 수 있으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본이 그걸 엄청 축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걸 이제 미국에서 이러면서 또 못하게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핵 보유국이 되면 이게 위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지금 핵 보유국 두 나라가 싸우고 있죠. 어디와 어디가 싸우고 있습니까? 인도랑 파키스탄. 둘 다 핵 보유국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리 열강이라고 하더라도 뭐 미국도 뭐 함부로 못하는 거죠. 뭘 가지고 있어서? 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핵을 보유하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핵물리학자 중에 세계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손가락에 드는 물리학자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이휘소 박사라고 들어봤어요? 그 사람 지금도 핵물리학계에서는 뭐 거의 이걸로 손꼽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좀 뭐랄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가졌으면 하는 그쪽으로 조금 그때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좀 일찍 죽습니다, 그 사람들. 자, 어쨌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핵융합 반응은 융합은 뭡니까? 융합은 얘네들은
질량이 아주 큰 원자핵이 불안정해서 쪼개지기 직전인데 살짝 건드려만 줘갖고 그래 쪼개져봐 하고 쪼개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핵융합은 방식이 다르죠. 아주 작은 핵들이 조금 무거운 핵이 무거운 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다. 아니지, 무거운 핵이지. 무거운 핵으로 변하면서 그게 사용된 전체 질량과 무거운 핵이 된 그 질량의 차이가 발생된다는 거죠. 똑같이 질량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질량 결손을 이용을 해서 발전하는 방식인데, 이게 별과 지구에서 우리가 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하기에는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에 이제 나와 있는데, 별 내부에서는 수소 4개가 헬륨 하나로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지구에서는 수소 4개를 헬륨 하나로 바꾸기에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수소를 이렇게 정제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아주 풍부한 중수소를 이용을 합니다. 중수소. 그래서 중수소 2개를 가지고 중수소하고 삼중수소죠. 중수소, 삼중수소. 이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핵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둘 간의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별이 훨씬 에너지를 많이 냅니다. 핵자당 에너지. 그래서 핵자당 에너지는 별에서 하는 게 제일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지금 연구 중인 핵융합, 그죠? 그 다음이 이제 이쪽 애들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것도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여러분들 내용 공부를 하고 요거 문제들을 조금 풀어오세요. 알겠죠? 풀어오시고, 지금 책이 있으면 풀어보면 되는데 책이 없으니까 풀어보시고, 일단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다른별 문제를 좀 풉시다. 알겠죠? 시간이 뭐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단원별 문제를 먼저 만들어 가지고 쭉 한번 달려봅시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너네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부터 들 테니까 역학적 에너지 부분을 공부를 해옵니다. 알겠죠? 2회씩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 시험 범위가 니네 거의 확정이지? 거의 확정이라 보면은 여기까지 한 번씩 쭉 돌릴까?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에 연력학, 그 다음에 상대성. 크게 3개, 4개? 3개, 4개 정도로 나눠 갖고 해야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단원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해 오시고. 알겠죠?